그래서 230만 원에서 심지어 내 이 현장 일은 진짜 초보자인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놀랍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구나. 두둥탁. 안녕하세요, 지보만 땅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가 9개월 만에 현장직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유와 받은 첫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무조건 돈 때문에 현장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무직 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으로 가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대학에 다니던 주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연봉 적으면 4,500만 원, 5천만 원 그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잘 풀린 사람들은 더 좋은 외국계 기업도 가서 500만 원, 월급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내 월급이 그때 들어갈 때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월급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저한테는 너무 제 앞길이 깜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해 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결핍이 점점 늘어났고, 사실 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지인 중에 이 현장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현장 일을 먼저 시작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일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받고 앞으로 어떻게 유망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결정적으로 물어봤던 건 3년에 1억을 모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돈을 벌면 계산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도 모을 수 있다고,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현장 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둥탁. 그 전에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고 월급이 23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200만 원에서 연봉 인상돼서 소급 적용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현장 일로 와서는 아침 7시부터,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됐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그냥 일하면서 알아서 쉬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현장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분야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현장 용어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외국계 기업이었어서 현장에서도 그냥 영어를 써야 됐고, 한국인이 아닌 이상 영어를 써야 됐고, 영어도 읽는 거는 읽고, 토익 공부를 했으니까 읽는 거는 읽고 했는데 말하는 거, 듣는 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을 좀 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되는 것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 명세표를 받았는데, 그 월급은 달러로 받아서 2,800 몇십 불이었어요. 이걸 그때 환율로 계산을 하면 315만 원입니다. 파는 기준으로, 그때가 달러를 갖고 있고 원화로 파는 기준으로 1,080 몇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1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30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심지어 내 이 현장 일은 진짜 초보자인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놀랍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 내가 1년 하면 더 올라갈 거고, 2년 하면 또 올라갈 거고, 3년 하면 올라갈 거고, 5년 하면 내가 꿈에 그리는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열심히 기술을 쌓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경험을 쌓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물론 고위험 현장직이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땐 그때는 운이 좋아서 몸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 시기를 보면 그때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초보자들 일당이 그때 하루 최저 시급을 하면 5만 원 정도 됐었나? 그래서 막노동 최저 일당이 9만 원, 8만 원 이랬는데 120불이니까 13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지금 막노동 일당이 11만원, 12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의 초보자 일당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15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일당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운이 따라줬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였어요. 월급을 점점 많이 받으면은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물론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모은 돈은 점점 갈수록 그 가치를 잃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2012년도에 제가 1년을 돈을 모으고 뭐 1,000만 원 이상은 모았을 테니까, 그때 2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만약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현장일은 일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직장을 바꾸면서 몸값이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가 열현남아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현장일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일은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기술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 협상을 잘 하지는 않고, 연봉이 인상되는 것도 뭐 5% 인상되면 많이 인상된 거죠. 1,000만 원에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150만 원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500만 원 올라가더라도 10%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뭐 2%에서 2.5% 정도 본다고 하면 실제 내 경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퍼센트는 2.5% 정도? 실제적으로 4대 보험 이런 세금을 떼고 나면,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떼고 나면 크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장일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몰랐던 거는 돈이 그냥 노동소득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게 조금 후회가 돼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두둥탁. 물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몇 년 후에는 그래도 꽤 많은 월급을 받았던, 꽤 많은 일당을 받아서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몇백만 원 많이 받는 그런 월급보다 중요했던 건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능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2019년도부터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금리가 어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 내가 자본이 없으니까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과 더불어서 몸값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가 100% 했다면 그 노력을 뭐 10% 20% 정도로 줄여서 최소한으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70% 80%를 제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혹은 사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물려받을 게 없기도 하고 저 혼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도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현장 일로 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